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낭송.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글입니다. 오늘의 음악은 자전거를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더 클래식의 OST와 함께 듣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며 매달 100권 정도 책을 버리고 있다. 새로운 책을 집에 들이는 일은 매우 쉽다. 받거나 사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일단 집을 차지한 책을 골라서 제외하는 일은 꽤 어렵다. 그걸 샀던 날의 추억과 그걸 준 사람의 추억이 그 자리에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날 들었던 음악, 그날 함께 즐겼던 음식, 그리고 대화와 표정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책도 있다. 그건 더 이상 책이 아니다. 사람이 서 있는 것이다. 결국 내게 책을 집에서 제외하는 일은 사람을 제외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버리고 또 버려도 책은 여전히 산처럼 쌓여있다. 사랑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내게 많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겠지.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로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2021년 12월 김종원 작가.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타고난 재능과 창의성의 경계를 지운 오랜 노력의 가치. 1. 나는 이과 출신이다. 또한 글쓰기를 배운 적도 없고 게다가 재능이 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나중에 글을 쓰며 살아라. 작가로 살면 딱 좋겠네. 라는 식의 희망 섞인 이야기도 전혀 들은 적이 없다. 오히려 시간이 날 때마다 글을 쓰고 있으면 글은 아무나 쓰냐? 네가 무슨 작가야? 라는 비판만 받았고 간혹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살았다. 2.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도 나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반드시 2시간 이상 글을 쓰고 잠들었다. 출근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려면 빨리 잠들어야 했지만 생업을 위해 글쓰기를 포기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매일 스스로 정한 글쓰기를 하지 않으면 생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무엇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까지 해낼 방법을 찾았다. 3. 그러나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글쓰기 능력은 늘지 않았고 책을 내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었다. 실제로 30번째 책을 낼 때까지 2쇄를 찍은 책이 없었을 정도다. 때로는 출간 의뢰 메일을 보낸 출판사에서 작가로 재능이 없으니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굴욕적인 답신까지 받았고 100번의 제안을 하면 겨우 10개 이하의 답신이 돌아왔으며 책을 내고 싶다는 메일은 전혀 없었다. 얼마나 출판사의 답신을 원했으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거절 메일도 반복해서 읽으며 희망을 찾았다. 4. 변곡점은 서서히 찾아왔다. 매년 3권 이상의 책을 내면서 이제 나는 52권의 책을 낸 작가가 되었고 이제는 나만 열심히 쓰면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다. 지난 30년 동안 글을 쓰며 나는 그렇게 매우 의미 있는 지혜를 하나 얻게 되었다. 바로 노력과 재능을 구분하기 매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내가 글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누구나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과 창의성이 빛을 발한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허망한 마음이 들면서 내게도 재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부러움 섞인 마음이 든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 재능과 노력 그리고 창의성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 이 글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타고난 재능과 창의성이 그 사람의 성장을 견인한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부러운 마음을 접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노력을 기울이면 그 시간이 쌓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스스로 만든 노력이 쌓은 현재와 타고난 재능과 창의성이 쌓은 현재를 바라보며 무엇이 타고난 재능이고 무엇이 노력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6. 주변의 평가도 달라진다. 처음에는 너는 글쓰기에 재능이 없어 다른 일을 알아봐라 라며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역시 사람은 재능이 있어야지. 글쓰기에 재능이 있어서 넌 좋겠다 라는 말로 갑자기 나를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렇다. 타고난 재능과 창의성이 없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어떤 분야든 오랫동안 노력을 지속하면 나중에는 노력과 재능을 구분할 수 없는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들이 내 노력을 재능으로 착각한 것처럼 말이다. 아주 오랫동안 단 하나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은 결국 가장 위대한 재능과 창의성을 자신에게 선물한 것이다. 타고난 재능이 없다면 단 하나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가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노력이 재능과 창의성의 경계를 지울 것이다. 김주영의 카카오뷰 큐레이션.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매일이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먼저 떠오르지만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상시 부모가 보내주는 따스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 귀하다. 아이에게 좋은 부모란 값비싼 물건을 사주는 부모가 아닌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깊이를 전하는 변함없는 일상의 태도와 자세가 자라는 아이에게 평온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니까요. 물건과 부모가 가진 사랑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늘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이 무엇일까를 질문하는 근사한 부모의 마음자리를 잊지 마세요. 2021년 올해도 열심히 살아온 당신, 메리 크리스마스.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배우는 법. 멈춰라, 바라보라, 더 침묵하라. 크리스마스의 당신께 전하고 싶은 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당신만을 위한 시를 하나 써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고민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수십 줄이 넘는 시를 적었다가 너무 길어 줄이기를 반복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반복했던 것을 그대로 전하자. 그렇게 수십 줄의 시는 이렇게 한 줄로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당신을 생각합니다. 사랑해요 그대, 나의 크리스마스. 2021년 우리의 크리스마스. 이 글을 읽는 모든 그대에게 사랑해요, 감사해요.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당신에게 행복을, 사랑을, 기적을 모두 전하고 싶어요.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12월 25일 세상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옷을 입어도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우아한 기품을 숨길 수 없다.